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쇄살인의 심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쇄살인에 대한 연구를 영국에 유학해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특히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들 연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연쇄살인범들의 심리에 어떤 좀 일반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연쇄살인 심리의 포뮬라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는 거죠. 폭탄에 비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의 시한폭탄. 폭탄의 구성 어떻습니까? 일단은 화약이 있잖아요. 화약이 가득 들어가 있죠. 폭탄 속에는. 그 화약이 연쇄살인범이라는 폭탄에게는 이상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제가 열등감이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열등감의 형성 과정, 그리고 그 주변과의 상호관계,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적, 환경적 특성들에 따라서 그 모습과 모양은 조금 바뀌죠. 다양화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들이 영유아기 때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는다든지 또는 분리불안을 강하게 느낀다든지 혹은 학대를 당한다거나 트라우마를 겪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출발점이 되죠.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전전두엽 기능, 뇌에 그 이상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후에 발달과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신의 그런 열등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게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게 되면서 역시 열등감은 점점점 안에서 골마가고 커가게 되죠.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이상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성격이 어떻게, 인격이 어떻게 왜곡되고 망가지는지를 제대로 추적 조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모두 사이코패스, 이걸 퉁쳐버립니다. 그런 대단히 조금 편의주의적인 대중매체적 시각이 있는데요. 이건 저는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냥 극악무도한 살인범, 범죄자 나타나면 사이코패스, 이렇게 쉽게 그냥 치부해 버리는 현상 뒤에는 각각의 범죄와 각각의 범죄자의 특성들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하지 않게 되는, 결여하게 만드는 이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왜 이러한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이상성격도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이상성격의 특성과 양태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 연쇄살인범이라는 사회적 폭탄의 구성 부분의 하나인 이상성격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성격이 형성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연쇄살인범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 화약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폭탄이 되는 건 아니죠. 화약에 뇌관이 꽂혀야 되죠. 그 뇌관의 역할을 한 것, 이것이 이제 사회적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스트레스가 가해지죠. 일단 이상 성격이 형성된 열등감 덩어리인 이들에게 실패, 좌절, 거절, 무시, 냉대, 관계의 단절, 다양한 형태가, 또 생활고, 강남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 같은 경우에는 오랜 동안 그런 강남이라는 이 부와 유흥이 흘러 넘치는 곳에서 자신은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유소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그러한 그 상황에서 사회적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고조됩니다. 그 고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체납 또는 방세 체납, 거기다 독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두 가지, 인격적인 문제, 이상 성격과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지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뇌관으로 작용한다. 화약에 뇌관이 꽂힌다고 다 폭탄이 되지 않죠. 터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점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점화, 불이 당겨지고 방아쇠, 트리거가 당겨지는, 그것은 또 무엇일까? 이걸 촉발 요인이라고 합니다. 촉발 요인은 다양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경우에 이상성격 확인됐죠. 그리고 그에게 사회적 스트레스, 계속해서 절도하고 잡혀가고 절도하고 잡혀가고
또 미성년자 성폭행에다 잡혀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스트레스로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촉발 요인이 작용하죠.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그 뭐였을까요? 그 부인이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그러한 그 결심하에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유영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법정에서 이제 그 이혼 결정이 내려지고 통보서가 법정으로 교도소로 송달이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촉발 요인이 된 것이죠. 연쇄살인범 온보현의 경우에는 자기 모친의 자살 이것이 이제 촉발 요인이 되었고요. 각각의 경우에 다 다른 촉발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촉발 요인, 방아쇠 혹은 점화 플러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터집니까 폭탄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그 방아쇠를 당겨야 터지고 또는 점화 플러그를 눌러야 또 터지고 혹은 불을 당겨야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을 붙여야 터지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트리거를 방아쇠를 당기고 불을 붙이고 점화 플러그를 누르는 행위를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상 성격에다가 사회적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여기에 촉발 요인까지 작용을 했는데 살인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자면 대단히 고마운 분들인 거죠. 그 선택의 순간, 마지막 그 선택의 순간에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는 없지라는 인간성의 그런 마지막 그 경계선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선을 넘은 자들, 그들이 연쇄살인범이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이라는 것, 자유의지의 산물이고 본인 스스로가 결국은 결정하는 것. 그래서 이 연쇄살인범들에게는 어떠한 이상 성격이 있든 어떠한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 스트레스를 유발했건 어떤 꼭지를 돌게 만드는 촉발 요인이 있었건 결국은 그 행위를 행하는 선택은 스스로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가장 극단적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네 가지의 연쇄살인범의 범죄심리 포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